안녕하세요 꿀단지 여러분, 푸우작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댓글로 굉장히 많이 요청을 주셨던 알파7 마크3의 세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영상 촬영 시에 사용하기 편안한 최저가 세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니의 메뉴 세팅은 굉장히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영상 촬영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꼭 찝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모드 휠을 동영상으로 두시고요. 첫 번째 화질 이미지 크기 나왔는데요. 사진에 관한 부분들은 패스 하고요. 자, 맨 밑에 APS-C 슈퍼35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소니 카메라는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가 서로 렌즈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다만 풀프레임 바디에 크롭 렌즈를 꼈을 때는 2400만 화소가 아닌 1000만 화소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배 크롭이 되죠. 이 APS-C 슈퍼35를 자동으로 두시면 크롭 렌즈를 끼는 동시에 바디가 인식해서 크롭 모드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이걸 수동으로 두시게 되면 계속 풀프레임 모드로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주위에 까만색 비네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장시간 노출 NR이랑 고감도 ISO NR 있죠. 이거 둘 다 꺼두셔야 영상 촬영하시면서 노이즈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색 공간이 나오는데요. 어도비 RGB가 sRGB에 비해서 색 영역이 좀 더 넓습니다. 하지만 컬러 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sRGB를 추천드립니다. 어도비 RGB 같은 경우에는 그 색 영역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sRGB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 보정 패스하고요. 필요 없는 거 쭉쭉쭉쭉 넘기고요. 자, MR이라고 되어 있죠. 메모리 리콜 기능인데요. 여기 호출과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부분의 세팅을 저장을 해서 바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메뉴예요. 눌러보면 메모리 1, 2, M1, 2, 3, 4까지 있는데요. 자, 1, 2는 바디 내에 세팅이 저장이 되고요. M이라고 쓰여있는 1, 2, 3, 4 요 네 가지는 SD 카드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여기다 저장을 했을 경우에 SD카드를 포맷해버리면 같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1, 2번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 메모리 1, 2는 위쪽에 모드에서 불러오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에는 60프레임 세팅, 2번에는 120프레임 세팅으로 슬로우 모션 촬영을 위해서 저장을 해뒀어요. 자, 보시면 조리개,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 오토포커스, 픽처 프로필 등을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바로 그 세팅이 불러와져요.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원하는 세팅을 저장하는 메뉴가 메모리고요. 그 저장한 걸 불러오는 메뉴가 호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간격 촬영 기능. 여기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 후에 새로 생긴 타임랩스 기능이죠. 들어가시면 자, 촬영 시작 시간은 몇 초 후부터 촬영이 시작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이고요. 촬영 간격은 타임랩스 촬영 간격을 의미하고요. 촬영 횟수는 이제 몇 장까지 찍을 것인가. 그리고 A 추적 감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광원의 세계가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감도로 추적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저는 저로 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간격시 조용한 촬영 되어 있죠. 이거는 촬영할 때 계속 철컥철컥 소리가 나는 게 싫으시면은 이 기능을 켜두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AF로 넘어왔습니다. 초점 모드 연속 AF로 뒀고요. AFS, AFC 우선순위 설정은 둘 다 균형 강조로 뒀고요. 초점 영역, 요거는 좀 중요하죠. 와이드, 존, 중앙, 플렉시블 스팟 등등등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와이드, 존, 중앙이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와이드는 셀피 촬영 시에 제일 많이 써요. 소니 AF 시스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 혼자 나오던 2명, 3명이 나와도 알아서 잘 스스로 잡아주기 때문에. 자, 존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 제가 원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이렇게 프레임이 생기면서 그 안에 있는 피사체를 집중적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짐벌 촬영 시에 중앙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쭉 따라가던가 로테이션을 돌든가 패닝을 하던가 할 때 주변 배경이 다소 산만하거나 좀 정신이 없더라도 이걸 중앙으로 두면 웬만하면 AF를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렉시블 스팟이 있죠. 요거는 조금 더 작은 부분을 정교하게 포커싱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초점 설정, 영역 전환, 패스 하고요. 자, 다음 AF 보조광 자동, 중앙 로건 AF는 켜놨고요. 예, 중앙 로건 AF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피사체를 추적하는 기능인데요. 네, 요거 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 눈 AF 설정 있죠. 요것도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생긴 기능인데 AF에서 얼굴 눈 우선 당연히 켜놨고요. 피사체 인식은 사람으로 해놨어요. 네, 뭐 동물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 촬영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해뒀고요. 그 다음에 얼굴 인식 프레임 켰고 동물 눈 표시도 일단은 켜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AF 추적 감도 나오죠. 네, 이거는 뭐 취향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민감한 5로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표준으로 두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요. 슬로우 모션 시에는 상대적으로 AF가 조금 느리게 따라가면 그게 굉장히 티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 시에는 5번 민감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 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카메라 세팅 중에 이 노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이나 사진 모두 빛을 이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예술이기 때문에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노출 보정은 이제 EV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패스 하고요. 제가 지금 S로그2 상태로 세팅을 해놔서 ISO가 800입니다. 이제 기본은 이제 200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측광 모드 지금 다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카메라의 노출계를 100%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바디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서 촬영을 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일반적인 순광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중으로 두시면 카메라가 알아서 적정 노출을 알려주고요. 자, 중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셀피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얼굴이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얼굴에 다소 섀도우가 껴도 측광 모드를 중앙으로 두면 카메라가 알아서 노출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팟 측광인데요. 더 작은 지점을 집중적으로 측광해서 그 지점에 맞춰서 노출계를 잡아주는 모드고요. 자, 전체 화면 평균은 말 그대로 센서에 들어오는 빛을 전체 화면 평균을 내서 노출을 잡아주는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광을 해서 최대한 날아가지 않도록 측광해주는 모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M 측광에서 얼굴 우선은 켰고요. 스팟 측광 위치는 중앙으로 뒀고요. 패스. 자, 플래시도 이야기할 게 없기 때문에 패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 화이트 밸런스 이미지 처리가 나왔습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이 워낙 화이트 밸런스를 잘 잡기 때문에 사실 자동으로 두고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자동으로 뒀을 때 오토 화이트 밸런스 우선순위 설정 있죠. 여기 보시면 표준, 분위기,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항상 오토 화이트 밸런스는 분위기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화이트 밸런스는 고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촬영할 때마다 매번 바꾸는 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죠. 세 가지 값만 기억해 놓고 쓰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중앙 대낮에는 5600K, 그리고 노란 조명 있는 카페에서는 4300K. 근데 너무 노래서 도저히 4300K로 놔도 화면이 노랗게 보인다. 그럴 때는 3400까지 한번 내려보세요. 5600, 4300, 3400. 자, 그 다음에 DRO, 자동 HDR, 그리고 마이스타일도 두 개가 꺼져 있죠. 네, 픽처 프로필을 사용하게 되면 이 두 개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고요. 픽처 프로필 들어가시면 PP1부터 10까지 10개의 픽처 프로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픽처 프로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을 제가 위쪽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자, 그래도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PP1에는 Cine4 커스텀을 넣어놨고요. Cine2에는 S로그2의 커스텀, Cine3에는 S로그3의 커스텀, Cine4에는 극저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틸 값, Cine5에는 HLG2를 컬러 모드만 렉709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PP6에는 Cine2를 순정 상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PP7은 S로그2 순정 상태, PP8은 S로그3 순정 상태, PP9은 Cine2를 컬러 모드만 프로로 바꿔서 상황에 따라 6번이랑 9번을 왔다 갔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P10은 소니 바디를 가지고 캐논 색감을 낼 수 있는 좀 독특한 픽처 프로필인데요. 이 부분은 유료 픽처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공개를 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시면 EOS HD라는 픽처 프로파일을 한번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 지원 나오는데요. 패스하겠습니다. 자, 피킹 설정 나왔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눈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MFC의 이 피킹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피킹 레벨은 저로 두고 피킹 색상은 노란색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깜빡임 방지 촬영은 이제 형광등 아래서 촬영할 때 검은색 줄이 생기는 플리커가 나왔을 때 경고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 등록. 자, 요거는 등록해 두시면 상당히 유용해요. 사진 모드로 두시면 얼굴 등록이 나오죠. 요게 등록할 때는 사진 모드로 두고 등록을 하셔야 되지만 실제로 적용은 동영상 모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안경을 썼을 때와 벗을 때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제가 넣어놨죠. 이렇게 본인의 얼굴을 등록을 해 두시고 등록된 얼굴 우선을 켜 두시면 두 사람이 나오건 세 사람이 나오건 일단 등록된 사람 얼굴을 먼저 포커싱을 잡아요. 이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동영상 모드에 도달했어요. 참 소니바디는 이 동영상 모드까지 도달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노출 모드는 동영상에서도 똑같이 MSAP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일반적으로 광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M모드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셀피 촬영을 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노출을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모션 블러가 중요한 촬영에는 S모드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움직임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는 A모드가 좋겠죠.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파일 형식인데요. 4K와 FHD를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밑에 녹화 설정 있죠. 30프레임 100메가, 30프레임 60메가, 24프레임 100메가, 24프레임 60메가 이렇게 4가지 옵션이 있고요. 당연히 60메가보다 100메가 화질은 좋겠지만 파일 용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로우 앤 퀵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MR 1번과 2번을 슬로우 모션 세팅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슬로우 퀵 설정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록시 녹화 기능은 괜히 안 그래도 열받는 카메라 더 뜨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꺼놨습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 두 번째 페이지 F 구동 속도 그리고 밑에 F 추적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구동 속도는 표준, 추적감도는 민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로우 모션에서는 구동 속도를 고속으로 두고 추적감도를 민감으로 둔 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슬로우 모션에서도 F를 노출 확률이 거의 없어져요. 오디오 녹음은 당연히 켜놨고요. 자, 그 다음에 오디오 녹음 레벨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본인이 목소리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은 세팅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쓰시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잔잔바리로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한 11에서 12 정도 놓고 사용하시면 적절하고요. 좀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10이나 9 정도 놓으셔도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높게 15 이상으로 올려놓으시면 소리가 가끔씩 깨져요.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본인 목소리에 맞는, 본인 마이크에 맞는 레벨 값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디오 출력 타이밍은 라이브로 뒀고요. 바람소리 감소는 꺼놨습니다. 이 바람소리 감소를 켜두시면 카메라가 로우 쪽 일정 부분 주파수를 강제로 커팅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바람이 센 곳이 아니면 가능하시면 바람소리 감소는 끄고 촬영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보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표시보기를 꺼놨어요. 왜 그러냐면 뒤로 가시면 여기 눈금 표시라는 게 있죠. 대각선, 사각선, 눈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세팅을 해서 딱 보시면 이렇게 얇은 가이드라인이 뜨거든요. 이거를 표시보기에서 켜가지고 가이드 프레임을 켜버리면 이렇게 굵은 선이 떠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굵은 화이트 선보다는 이 얇은 블랙 선이 훨씬 덜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조명 모드 전원 링크 셔터로 동영상 녹화. 자, 요거는 켜놨어요. 그래서 셔터를 눌렀을 때 바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동영상 모드에서요. 자, 셔터 나오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이나 기본 세팅들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스테디샷은 손떨방 기능이죠. 네, 당연히 켜놨고요. 설정도 자동으로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줌이죠. 네, 줌은 뭐 아시다시피 알파7 마크3가 풀픽셀 리드아웃이 되기 때문에 1.5배의 선명한 디지털 이미지 줌까지는 화질 열화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시 자동 리뷰 페이지인데요. 뭐 디스플레이 버튼, 자, 제브라 패턴 설정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제브라 패턴은 종종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인물 촬영, 뷰티 촬영할 때 피부톤 노출을 잡기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눈금 표시 대각선, 사각선 눈금으로 뒀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조작 나왔네요. 보시면 사진에서의 사용자 정의키, 영상에서의 사용자 정의키, 플레이 했을 때 사용자 정의키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동영상에 대한 사용자 지정 키만 보면 되겠죠. 보시면 조작 휠, 요 휠이죠. 요 휠은 사용자 정의, 사진에 따르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사진이 ISO, 사용자 지정 버튼 첫 번째는 레코딩, 두 번째는 AF/MF 컨트롤 전환, 세 번째는 모니터 밝기, 네 번째는 화이트 밸런스. 요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요건 이제 입맛에 따라서 나머지 버튼들도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능 메뉴 설정. 자, 요거는 펑션 키를 누르면 나오는 요 12개의 퀵 모드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세팅인데요. 윗줄 6개, 아랫줄 6개를 입맛대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다이얼 설정은 앞쪽 다이얼과 뒤쪽 다이얼로 뭐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조정할 수 있는 설정이고요. 이건 반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회전도 왼쪽으로 돌릴 것이냐 오른쪽으로 돌릴 것이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표준을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비 버튼 항상 조작부 잠금, 오디오 신호, 레코딩 시에 띡 소리 났고 띠리링 하고 꺼졌죠. 네, 킬 때와 끌 때 이런 오디오 신호가 나는데요. 요거를 소리가 나지 않도록 꺼둘 수 있어요. 뭐 인터뷰 촬영이라던가 여럿이서 같이 촬영을 할 때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 레코딩을 중단했을 때 소리가 나면은 다른 카메라에 그 소리가 들어가겠죠.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트워크는 일단 패스할게요. 그리고 재생도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메뉴 나왔는데요. 네, 보시면 모니터 밝기, 화창한 날씨. 이게 아무리 수동으로 해서 제일 높여봤자 그렇게 생각보다 밝지가 않아요. 화창한 날씨로 조금 더 밝게 보고 있습니다. 뷰파인더 밝기, 뷰파인더 색온도 패스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감마 표시 지원이 있는데요. 요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반드시 자동으로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S로그라든지 HLG로 촬영을 하실 때 이 감마 지원을 꺼두시면은 이렇게 컨트라스트와 세츄레이션이 쭉 빠진 S로고 오리지널 상태가 들어오게 돼요. 노출이 제대로 잡힌 건지 색이 지금 제대로 잡힌 건지 감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 감마 지원을 키시면 S로그나 HLG 상태를 렉 709 상태로 바꿔서 모니터를 해줘요. 물론 촬영부는 S로그로 촬영이 되고 HLG로 촬영이 되지만 LCD에 표시될 때는 렉 709 상태의 제대로 된 색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촬영하면서 감을 잡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음량 설정, 알파7 마크3에 달린 조그마한 스피커에 음량을 조절하는 곳이고요. 자, 자동 전원금 온도 있죠. 이거는 동영상 촬영으로 길게 촬영하실 때는 반드시 고루 두셔야 돼요. 이거 표준으로 두시면 카메라가 조금 뜨뜻해지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레코딩을 멈춰버려요. 자, 그 다음에 NTSC PAL 선택기가 있는데요. 의외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일반적인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때는 기본값인 NTSC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유럽에서 사용하는 25프레임, 50프레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때는 PAL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NTSC로 그대로 두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클리닝 모드 터치 조작 다 패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HDMI 설정 있죠. 네, HDMI 설정 뭐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혹시 외장 모니터를 사용하실 경우에 이 HDMI 정보 표시를 키시면 외장 모니터로 이 ISO, 화이트 밸런스, 포커스 모드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그대로 됩니다. 근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니 바디는 풀 HD에서는 그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4K일 시에는 이 HDMI 정보가 표시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USB 연결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은 자동으로 되어 있죠. 카메라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컴퓨터랑 연결하실 때는 대용량 저장 장치로 바꾸셔야 에러 없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로 바로 연결을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MTP 모드로 두셔야 아이패드랑 바로 연결이 돼요, 카메라가.
자, 그 다음 USB 런 설정 패스하고요. USB 전원 공급 장치는 당연히 켜뒀습니다. 이걸 켜둬야 촬영 중에 외장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계속 충전을 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어요. 자, PC 원격 설정 패스하고요. 패스.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요. 아이고 힘들어라. 네, 다 패스 하고요. 자, 요거는 알파7 마크3는 두 개의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먼저 소진을 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녹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 녹화되고 그 뒤에 끝나면 다음 녹화를 할 것이냐 등등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예요. 표준은 이제 1번이 꽉 차면 2번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외주 촬영 같은 경우에는 동시 녹화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SD카드에 똑같은 영상이 동시 저장돼요. 혹시라도 하나가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백업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날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버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제게 본체가 3.01이고요. 렌즈는 지금 탐론 1728인데 렌즈 버전은 01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설정 리셋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제가 한 세팅이 싹 리셋이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별 표시, 요거는 이제 즐겨찾기 메뉴인데요. 자주 쓰시는 메뉴를 여기다 세팅을 해서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타임랩스 메뉴를 여기다 세팅을 해서 바로 눌러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파7 마크3의 세팅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8월 말에 알파 6500의 후속기가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니 루머스에 따르면 알파 6400처럼 플립이 되는 형태로 바디 손돌방이 들어가고 알파7 R4에 넣어줬던 동영상 오토포커스도 들어갈 듯 합니다. 좀 기대가 되는 건 배터리 용량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FW50이 아닌 알파7 마크3에 사용하는 FZ100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식 발표가 되지 않아서 좀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크롬용 중렌즈도 같이 발표해줬으면 좋겠어요. F2.8로 말이죠. 자, 오늘은 알파7 마크3의 세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아듀.